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30대 중반의 공대 출신 회사원 남성입니다. 보통 여자의 인생은 남편과 자식에 의해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죠. 남자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오래 있는 곳은 일터이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는 휴식처가 제 기능을 해야만 활력이 생기고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혹시 처음부터 함께 잘 살아갈 생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뒤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혼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미리 염두에 둔 기간만큼만 결혼 생활을 하고 바로 계획대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많이 믿었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와 이혼하기 위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당황스러웠지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듣고 아마 쾌감이 느껴질 만큼 사이다 사연이 될 겁니다. 주로 제 아내의 입장에서 사연을 작성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실화 사연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몇 년 전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혼전순결주의이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누군가 강압적으로 시킨 적은 없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죠. 저희 아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요즘 저출산인 거 아시죠? 요즘 저출산인 이유는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풍경이 그렇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또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대부분 엄마는 육아와 가사일을 맡아서 하곤 하죠. 그리고 엄마들끼리 친목을 도모합니다. 연예인 누가 어떻다더라 하는 주제로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밝은 색으로 염색하거나 화려한 네일아트도 함부로 못하고 눈치 본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학부모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교사 바닥 자체가 아주 좁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튀는 것보다는 조용히 무난하게 묻어가는 것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소문에 취약하고 도덕적으로 엄격하며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계신 뒤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게 수월할 거예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남편감으로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계급이나 품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직장에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직업을 훨씬 높은 등급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자 직업으로 교육공무원이고 초등학교 교사면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아내 생각에 저는 보통 수준의 대학을 나와서 보통 수준의 회사에서 보통 수준의 연봉을 받는 별볼일 없는 샐러리맨이라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특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제 출신을 굉장히 따지더군요.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강남 출신이 아닌 강북 출신인 것에 대해 수준 낮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중산층이라 자부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아내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죠.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 자기가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직업 특성상 연애할 만한 남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언젠간 백마탄 왕자님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란 확신에 차 있었고요. 교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
그냥 만나주는 남자가 저였던 것이지요. 저와의 연애는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눈이 높은 아내가 저와 결혼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아내는 당황했겠죠? 저랑 결혼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해버리다니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혼전 임신이 된 경우 서로가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지우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자기 직업이 교사인데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저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엄청난 곳에 시집을 가서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제 어머님을 뵙고 언제 결혼할지 생각해보자고 했었지요. 모두 뒤늦게 알게 된 것들입니다. 아내는 장모님에게 혼전 임신에 대해서 말했고 장모님은 저를 불러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책임지라고 버럭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 책임이 당연히 결혼이라 생각했지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장모님이 말한 책임은 결혼해서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처음부터 신랑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혼인하기도 전에 아내를 임신시켜서 곤란한 상태로 만든 대역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책임은 경제적 배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결혼해서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내는 낙태를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본인의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에 잠겼고 처가댁 식구들 역시 책임을 운운하며 씩씩 화를 내긴 했지만 대놓고 그 책임이 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뻔뻔하긴 힘들었나 보죠. 대신 그들은 뻔뻔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 하니 상황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겠죠. 만약 제가 결혼 안 하겠다 했으면 저를 쓰레기 만들면서 모든 비난을 쏟았겠지만요. 이렇게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점점 지체되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낙태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정도로 배가 불러오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직장에서 말을 안 하기에도 애매해지게 된 거죠. 직장 동료들도 아내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교원 사회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민이 많던 제 아내는 단호하고 빠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저에게 낙태를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고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기쁘게 그러자고 했지요. 제 아내는 결혼 직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했지요.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을 안 했다면 미혼모로 살아갈 텐데 이런 상황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이지만요. 낙태를 해서 어떻게 무마된다 하더라도 낙태 사실을 눈치챈 직장 동료들도 신경 쓰였을 겁니다. 다 떠나서 시기가 지난 낙태를 해서 건강상 위험에 처하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냥 그 모든 두려움보다 급이 낮은 저와 결혼하는 선택이 가장 최선이라 여겼던 것이죠. 결혼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나름 서울에 괜찮은 위치의 전세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마련해줬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아내는 저와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희는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리 나쁠 것도 없는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학기 중에 결혼식을 하자고 했고 신혼여행으로 발리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방학이 되니 자기는 임신 7개월이 되었고 해교여행을 해야 한다며 저보고 괌으로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돈을 대줬습니다. 아내는 교사라 방학이 있지만 저는 방학이 없는 직장인이니 여행에 같이 동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엄마와 언니를 데리고 셋이서 여행을 떠났고
저에게 그 여행 경비는 무리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육아 휴직을 시작했지요. 저 혼자 돈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내는 항상 저에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저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회사가 형편없고 제 연봉도 형편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라고 말했죠. 인신공격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이는 결혼 후에 점점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장모님이 저를 싫어하게 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뒤늦게 저는 장모님이 처음부터 절 싫어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원래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인생을 망쳤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하시니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솔직히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시부모가 집을 공동명의로 사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장모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내도 저를 들들 볶으면서 집을 사달라고 괴롭혔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고 몇 달 후의 일입니다. 아내는 자기 어머니랑 언니,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가지 못했고 돈만 전액 지급해 주었지요. 아이와 여행을 갔다 온 이후 아내는 저랑 매일매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바로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곧바로 자기 친정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몇 주 뒤에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소장을 회사에서 받게 되었지요. 친정집은 지방이라 여기서 거리가 꽤 먼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첫 번째로 폭언 및 폭행 등의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욕적인 성관계 강요였지요. 그리고 셋째는 회사 내 여직원과의 불륜 의혹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신이어야 한다고 했고 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했고 재산분할로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전셋집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세 10억의 아파트에 살았으니 5억을 요구한 것이지요. 아내는 저의 언어폭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녹취록의 날짜를 보니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그 다음 달부터 저와 집안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지요. 아내가 폭언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아내가 깐죽거리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는 정도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전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갓집 사람들에 대해 원망을 하는 내용의 대화도 전부 녹음해뒀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처갓댁 사람들이 저를 모욕한 걸 따지면 그 수위가 더 세면 셌지 결코 약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데 아내는 곤란하다고 하고 제가 짜증내는 내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짜증을 내는 대화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성관계 강요라 주장하며 저의 유책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는 뭔가 했더니 제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서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눈 게 없는지 봤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심각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도 확실히 여직원 2명과 친한 사이로 보이기는 했지만 딱히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지요. 아내는 제가 여직원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혼소장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말싸움을 하거나 서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게 대립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아내가 갑자기 트집을 잡고
112 경찰을 불러서 가정폭력범으로 저를 신고하고 아기를 데리고 지방의 친정에 내려가 버린 뒤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건지를요. 그리고 소장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잔뜩 써놓은 것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빚을 내서까지 여행 경비를 지원해줬고 저희 부모님은 무리해서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줬지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휴직을 해서 돈 한 푼 벌지 않는 혹벌이 가정이었는데요. 저는 아내에게 월급 거의 전부를 줘서 쓰도록 했습니다. 부족하게 해준 적도 그렇게 크게 싸운 적도 없었는데 신혼 다음 날부터 녹음을 했던 아내를 보니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제 담당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의 행동은 혼전 임신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여성들이 간혹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행동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가 저와 한 결혼은 그 목적에 처음부터 이혼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겪은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죠. 아내는 저를 단 한 번도 자기의 신랑 자격이 있는 남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았지요. 저는 그저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 이혼이라는 단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존재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저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느끼고 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아내의 목표는 결혼 생활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빨리 끝낸 뒤에 그 기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최대로 챙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제 월급을 흥청망청 썼던 겁니다. 확실한 이익이 되는 행동이지요. 해교여행, 출산 후 가족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 결혼,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받아내는 게 아내에게는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매일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아내는 예전부터 장모님과 함께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 월급은 그리 크지 않고 버는 족족 다 아내가 썼지요. 그뿐이면 다행이겠지만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심지어 빚까지 낸 상황입니다. 저는 빈털털이었고 아내가 저에게 뜯어갈 돈은 전세금 하나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마지막으로 딱 그걸 털어가려고 작정한 모양이더라고요. 도둑도 이런 도둑이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전세금의 반만 해도 5억입니다. 아내는 이혼 타이밍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내는 늘상 접속하는 교사들의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없고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결혼 생활을 해야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 컴퓨터로 어딜 접속했는지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니 저를 도발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12 경찰을 불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넣었지요. 그리고 곧바로 아기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소장이 날아왔고요. 변호사는 아내가 작정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 것에 대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혼인이사가 전혀 없었음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저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입을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정황 증거라도 열심히 제시했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시간을 길게 쓸수록 유리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겠지요. 맞습니다. 아내분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도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못하고요. 의뢰인님에게 5억 받으면 아마 인생이 모두 필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모녀는 싸울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엔 공공의 적이 의뢰인님이었겠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혼 전에는 펑펑 쓰면서 살다가 지금은 양육 비표대로만 보내주고 있으니 분명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느껴지겠죠. 예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실 돈 많은 집딸은 이렇게 이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애초에 안 하죠. 아마 아내분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몇 달 안에 다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 쪽에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실 조회를 위해 아내의 급여 자료를 요청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서류를 요청하면서 일을 벌리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체됩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제 아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서울에 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어렵게 입성해서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정도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같이 살았던 그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길래 코웃음 쳤습니다. 왜냐면 아내와 시간 싸움을 시작하기 전 그 전셋집의 임대차를 종료해버리고 부모님께 그 돈을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서울에 다시 집을 얻고 싶어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을 거고요.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자유롭게 지내려고 친정에 내려간 건데 서울로 오면 아이를 혼자 봐야 하니 그건 싫었을 겁니다. 이혼 소송만 끝나면 학교도 복직하고 저한테 5억 뜯어내서 서울에 집도 얻고 아기 봐주는 도우미도 부르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혼 소송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하고 울분이 터졌을 겁니다. 얼마 전 연락이 왔을 때 저를 굉장히 원망하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선심 써서 결혼해 준 건데 왜 시부모님은 그깟 공동명의 집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냐며 양심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녹음 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나 봅니다. 지능이 그만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지난 뒤 판결이 내려지지만 저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통화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진 지도 이제 2달이 지났네요. 아직도 카카오톡 사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감정 기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고 웃깁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보 같았지만 정신 차리고 복수를 해주니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누군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걸 처음부터 눈치채기는 정말 어렵지만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모든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